요즘 따라 유난히 더 지칩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회사도 예전과 비슷하고 일상의 패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틸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유난히 벅차게 느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괜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약해진 걸까? 내가 예전보다 의지가 약해진 걸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힘들 때 보통 상황을 의심합니다. 일이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물론 그것들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특정 사람을 만나고 온 날이면 유난히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오래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텅 빈 느낌.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괜히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맴돕니다. 이상하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달아있는 상태.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관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괜히 오해받지 않으려 말을 고르고, 이런 작은 긴장들이 하루하루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지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많이 소모된 것입니다. 특히 이런 신호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허무하다. 내가 과민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편하다. 누군가의 연락이 오면 먼저 피곤함이 든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더 노력하려 합니다. 더 참으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노력을 늘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당신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피로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래도록 참고 이해하고 맞춰온 시간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지치게 하는 사람은 항상 분명한 악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관계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큰 갈등도 없습니다. 싸운 적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집니다.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이 관계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만 뚜렷하게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애매함이 당신을 더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을 조용히 소모시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늘 당신만 이해하길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항상 당신이 먼저 이해해 주길 기대합니다. 너가 좀 참으면 되잖아. 너가 더 성숙하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너그러움을 이용합니다. 계속 이해하는 쪽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만 지칩니다. 두 번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배려합니다. 시간을 내주고, 말을 들어주고,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뿐입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태도. 감사의 표현이 사라진 관계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고마움이 없다는 것은 존중이 없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세 번째, 은근히 자존감을 깎는 사람.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대놓고 상처 주지 않습니다. 대신 농담처럼 말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하잖아. 그래도 너가 뭘 알겠어. 웃으며 말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작게 보게 됩니다. 이 관계의 특징은 당신이 점점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불행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늘 힘듭니다. 늘 억울합니다. 늘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들어줍니다. 공감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대화의 중심은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이 관계는 균형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한쪽에서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한쪽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단단해집니까? 아니면 더 작아집니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선악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당신만 이해하고 계속해서 당신만 참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언젠가 당신을 완전히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착해서, 당신이 책임감이 강해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 사람이 나쁜가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삶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당신을 작게 만드는지 머리로는 압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연락이 오면 또 답을 하고, 부탁을 하면 또 들어주고, 마음 한켠이 불편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갑니다. 왜일까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정과 시간의 무게. 그래도 오래 본 사이인데 우리는 시간에 약합니다. 함께한 세월이 관계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증거가 아니라 기억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 죄책감.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은 아닐까? 저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참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 이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부분이 가장 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끊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도록 당신을 붙잡아 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의 인정과 기대에 묶여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관계에서 밀려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조금 더 힘든 쪽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이유.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어쩌면 공백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적막이 찾아옵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약속이 사라지고, 주말이 조용해집니다. 그 공백이 두려워. 우리는 익숙한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소모를 견딥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계속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상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배신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제대로 품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좋은 사람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나를 뒤로 미룰 것인가? 그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관계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은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끊는다는 말을 곧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곧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정도는 괜찮다. 내가 예민한 걸 거야. 하지만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은 계속 달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까지라는 선을 긋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을 긋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참는 법은 배웠고, 이해하는 법은 배웠지만, 건강한 거리를 두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의 자유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연락을 덜 하는 것, 기대를 줄이는 것, 깊은 이야기를 멈추는 것.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상대를 미워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소모입니다. 계속 화내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복귀하는 건 역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처벌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더 이상 이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어떤 관계는 싸우지 않아도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굳이 모든 이유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삶이 힘들 때는 설명보다 침묵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선택할 차례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대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지쳤다면 이미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밀어내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오고 해야 할 일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괜히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혹시 또 상처받을까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피로가 사라진 뒤에야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었구나.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더 가질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주말이 조금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조용함이 평온으로 바뀝니다. 괜히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검열이 줄어듭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괜찮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대신 이런 감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다. 관계 하나를 정리했을 뿐인데 삶 전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새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안으로 모입니다. 그 모인 에너지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질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상태입니다. 계속 이해하고 계속 참으며 계속 맞추는 관계 속에서 당신은 이미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보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사람이 줄어드는 순간이 아니라 억지로 맞추던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어떤 말에 반응할지. 이전에는 끌려갔다면 이제는 고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예전만큼 힘들지 않네.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이미 충분히 이해했고, 이미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덜어내도 됩니다. 삶은 더 많이 품을수록 무거워지고 적절히 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 참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해왔고, 이미 충분히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기 전에 당신을 먼저 지키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 선택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결심해 보십시오. 이 채널은 타인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